다람쥐란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한때 이 단어가 해시태그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불법 체류를 의심받고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외교적 문제로 번지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증가로 입국 심사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태국인만을 대상으로 강화된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밴 코리아. 과연 태국 사람들은 현재 진짜 한국을 싫어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태국의 관광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관광지는 영화와 넷플릭스로 대중화됐기에 수명이 짧다.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고 무비자 입국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태국인들에게 한국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관광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욕을 개같이 먹고 나서 바로 대가리를 받고 사과를 했죠. 사실은 이번 사건이 밴 코리아의 발단이 된 게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중앙지방 작년 한 10월달경에 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KETA를 발급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KETA를 발급받아서 왔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잡힌 거예요. 구금실로 끌려가서 이런저런 조사를 받다가 결국에는 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 그 인플루언서가 너무 열이 받았나 봐요. 자기가 추방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 개인 SNS에다가 이와 같은 사건을 포스팅을 했고 그게 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정말 많은 태국 네티즌들이 그때부터 밴 코리아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엄청 큰 이슈였어요. 한국에서도 이슈였고 태국에서는 더 난리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태국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해서 우리 태국인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엄청난 동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던 상황인지라 저한테는 그때 그게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었죠. 찾아보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자 수가 월등히 높았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정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홍대, 명동, 강남 어디를 가도 사실 태국인들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관광객도. 근데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숫자의 불법 체류자들이 어디 있는가? 대부분 농촌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해서 정말 찾지도 못하게 숨어 있는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야, 요즘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가지 말라는데 현지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죠. 제 친구들은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갈 사람은 다 간다. 그리고 나는 한국 좋아하니까 너가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물론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앞에서 한국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건이 터졌는데도 제가 알고 있는 태국 친구들은 정말 한국을 자주 왔어요. 너무 쉽게 오기도 쉽게 오고 자주 오기도 하고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좀
많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지금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남자인 친구고 태국에서 번듯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한번 KETA가 거절이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입국 거부가 된 게 아니라 KET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류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이 되지 않았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신청해가지고는 그 친구는 한국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서류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1년 전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망언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 꺼져가는 아궁에다가 장작을 그냥 들이부어버린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말을 신중하게 해서 생각하고 해야죠. 이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비응시. 제 저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죠. 태국에서는 한국인보다 일본인, 중국인이 더 대우받는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일본과 태국은 엄청 친한 국가죠. 그래서 일본 자동차, 오토바이는 아예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태국에 독점하고 있는 편의점 뭘까요? 하나, 둘, 셋, 세븐일레븐! 그냥 사실상 세븐일레븐이 독점입니다. 태국에서는. 근데 그것도 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준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에도 우리 이렇게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태국 지하철에 있는 편의점은 90%가 로손입니다. 일본 기업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자카야라는 곳은 태국 사람들 인식상으로는 굉장히 고급 술집, 이러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한번 볼까요? 이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 태국의 혼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넘버원은 중국이다. 중국 사람들 피가 많이 섞이다 보니 요즘 태국 애들의 피부도 굉장히 하얘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중국에 나온 뭐죠? 중국에 나온 뭐죠? 돈. 이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또한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중국 어디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이나타운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따로 있는데 그 동네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태국 가지 말자 이러는 거 너무 짜치잖아요. 너무 유치하잖아. 이러면은 끝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죠. 메비우스 띠. 예?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갈 사람들은 가고 올 사람들은 온다. 이게 정확한 진실입니다.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 정상. 나는 신경 안 쓰고 갈란다. 정상. 다 정상인데 굳이 간다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나라 세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 편을 들려는 것도 태국 편을 들려는 것도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일이 굉장히 지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국에 살고 있는 저는 솔직히 지나다니면서 뭔가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든가 차별적인 뭔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도 당연히 키보드 워리어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합시다. 한국 갈 마음도 없었고, 한국 갈 시간,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질투심에 쓰는 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국 오셔도 괜찮고요. 눈치가 보이시면 안 오셔도 되고요. 진짜 마지막 결론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가지 말자 하는데 지금 태국에서는 변우석이 짱입니다. 선지였고 튀어. 태국 가지 말자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온 한국 관광객 숫자만 123만 명입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